지난달 상담을 오신 72세 어르신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단 걸 진작 알았더라면 1년에 몇백만 원은 더 아꼈을 텐데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르신, 혹시 지금도 매달 받을 수 있었던 복지 혜택을 놓치고 계신 건 아닌지요? 신청만 했더라면 들어왔을 돈이 그냥 지나쳐버린 채로 수년째 묻히고 있는 사례를 현장에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특히나 65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이 안 될 거야, 내가 무슨 복지를 받아 하시며 스스로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 구리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건강보험료만 기준에 맞았을 뿐인데도 매달 4만 원씩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심지어 기초수급자가 아니신데도 말이죠. 이런 지원 제도는 안타깝게도 먼저 알려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직접 알아보시고 스스로 신청하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일일이 찾아와서 신청하세요 라고 해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2025년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된 제도가 여럿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났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제도가 너무 많고 복잡해서 동주민센터 직원조차도 지역별로 모두 숙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 홍보도 충분하지 않아서 결국 누군가의 입을 통해 전해 듣거나 스스로 찾아야만 알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상담 현장에서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었던 정보들을 꼭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어르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매우 실질적인 정보입니다. 혹시라도 해당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안정적인 삶을 돕기 위해 저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지 채널을 구독하시고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세요. 이제부터는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4가지로 나누어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어르신들이 신청할 수 있는 주요 복지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 내가 그 혜택의 대상자인지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셋째,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넷째, 많은 분들이 자주 실수하시는 부분과 그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팁도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소지 기준으로 달라지는 복지 혜택입니다. 같은 조건이어도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고 어떤 지역은 제도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고양시는 매달 7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하지만 인접한 지역에서는 비슷한 제도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께서 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니까 해당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차상위 계층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을 충족하시는 일반 어르신들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신청하고 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복지 제도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부 제도는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다면 일주일 이내에 첫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제도마다 처리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주민센터에 정확히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런 정보는 단순히 인터넷 검색으로는 얻기 어렵고 실무에서 상담하며 축적된 경험이 있어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혜택 하나하나는 어르신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혜택부터 하나씩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안내드릴 제도는 지역별로 시행 중인 효도수당 또는 장수수당입니다. 이 제도는 다세대가 함께 거주하거나 일정 연령 이상의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에 대해 지자체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월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양주시는 연 1회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는 동일한 조건의 가정이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고 경남 거창구는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상주시의 경우 3세대 이상이 함께 살며 85세 이상 어르신을 6개월 이상 부양하고 있을 때 매월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금액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꼭 자신이 사는 지자체의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자주 놓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주소지 기준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산에 사시는 분은 서울의 제도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이사를 하셨다면 새로운 주소지의 혜택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제도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보통은 75세 이상 또는 80세 이상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65세 이상부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나이 외에도 가구 소득 수준,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삼는 지역도 많습니다. 혼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건강보험료가 월 8만 원 이하일 경우,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에는 약 13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한 지역이 많습니다. 이는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주민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니까 안 될 거야 라고 오해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물론이고 일반 소득 어르신들도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 여름 경기도 성남시에 사시는 박영희 어르신도 처음에는 내가 받아도 되나? 하고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충분히 자격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신청하신 후 지금은 매달 4만 원을 꾸준히 받고 계십니다. 직접 말씀하시길 이 돈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병원비나 교통비에 쓰니까 훨씬 도움이 된다 고 하셨습니다. 어르신, 혹시라도 나는 해당이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단정 짓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두 번째로 꼭 확인해 보셔야 할 제도는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이 제도는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 등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실제 현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전기요금이 5만 원이 나오던 분이 바우처 적용으로 2만 원만 납부하게 되면 그 차액 3만 원만큼을 절약하신 셈이 되는 겁니다. 2025년 기준으로 에너지 바우처는 7월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일정 소득 이하이신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특히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별도로 지원해주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어서 제대로 활용하시면 연간 수십만 원의 에너지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작년 부산 동래구에 거주 중이신 최정자 어르신은 에너지 바우처와 냉방비 특별 지원을 함께 신청하셔서 무더운 여름 전기요금을 절반 이상 줄이셨다고 합니다. 진작 알았으면 더 빨리 신청했을 텐데 하시며 정말 고맙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드릴 제도는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이 제도는 조금 특별한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길을 걷다가 넘어져 다치거나 자전거 사고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셨을 때 치료비나 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이철수 어르신은 골목길에서 넘어져 손목을 다치셨는데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병원비 30만 원을 지원받으셨습니다. 이런 보험이 있는 줄 몰랐는데 병원 접수처에서 알려줘서 알게 됐다 고 하시더군요.
단 모든 지역이 자동 가입 대상은 아니므로 꼭 자신의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시민안전보험이 시행 중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안내드릴 제도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혼자 생활하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는 종합 돌봄 프로그램입니다.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안부 확인부터 일상생활 지원, 병원 동행, 가사 지원 등 생활 전반을 도와주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시는 김영순 어르신은 작년에 이 서비스를 신청하신 후 매주 2번씩 돌봄 도우미가 방문하여 청소와 정리, 약 복용 확인, 안부 전화 등을 지원받고 계십니다. 혼자 있을 때는 하루가 참 길었는데 이제는 누군가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이고 외로움도 덜하다 고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서비스는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고 어르신의 상황에 맞게 제공 내용이 조정되기 때문에 정말 맞춤형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도는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09만 8천 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용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께서 사회와 소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강한 노후 프로그램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공익형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계신 분이 대상이며 시장형과 사회서비스형은 만 60세 이상부터 참여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 지자체마다 세부 조건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급여는 활동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월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으며 활동 내용도 다양해서 본인의 체력이나 관심사에 맞는 분야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에 거주하시는 이정호 어르신은 학교 급식 보조 도우미로 일하고 계시는데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무료했는데 요즘은 아이들 얼굴도 보고 생활비 보탬도 되고 무엇보다 내가 쓸모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삶에 활력이 생겼다 고하셨습니다. 이런 제도들의 공통점은 신청 절차가 그리 복잡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지참하시면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접수 가능하고 작성하는 서류도 10분 안에 도와드릴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대부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르신 대상자시니까 신청하세요 라고 먼저 연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조건은 충분히 되는데도 몰라서 몇 년씩 놓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제도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시기를 놓치면 다음 해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바우처는 보통 7월에서 9월 사이에만 신청을 받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역마다 제도의 내용과 지원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효도수당이라 해도 어떤 지역은 75세부터 지급하고 어떤 곳은 80세부터이며 월 3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복지관이나 사회복지팀에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이, 소득,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바탕으로 해당되는 제도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효도수당이나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고 싶은데 제가 대상인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간단히 조회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복지 제도는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효도수당을 받으면서 에너지 바우처도 신청하시고 시민안전보험 혜택도 적용받고
노인 일자리까지 참여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십니다. 그러니 한 가지 혜택만 보고 난 해당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전반적인 복지 제도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르신의 1년이 훨씬 더 안정되고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해드린 5가지 제도 기억하고 계시죠? 효도수당, 에너지 바우처, 시민안전보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 일자리 사업까지. 그럼 이 모든 혜택을 한 분이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예를 들어 고양시에 거주하시면서 4세대 가정에 해당되시는 어르신의 경우 효도수당으로 매달 7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에너지 바우처를 활용해 전기요금 약 3만 원을 절약하며 노인 일자리 활동으로 3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받으신다면 실질적으로 매월 4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혜택을 누리시게 되는 셈입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48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에이, 그런 게 실제로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이 모든 혜택을 잘 챙겨서 활용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정보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지나치느냐의 차이죠.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아서 또는 괜히 신청했다가 민망하면 어쩌지 라고 스스로 먼저 포기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께서 오랜 시간 성실하게 세금과 보험료를 납부하시며 살아오신 결과로 마땅히 누리셔야 할 권리이자 혜택입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일도 부끄러워하실 일도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제도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르신, 이런 제도가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하고 연락해주는 기관은 거의 없습니다. 직접 알아보시고 직접 신청하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격이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몇 년씩 혜택을 놓치고 계신 게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안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한번 들러보시거나 전화라도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그 한 번의 행동이 어르신의 삶의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일부 제도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바우처는 보통 7월부터 9월 사이에만 신청할 수 있고 노인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연초에 모집이 이루어집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다음 해를 기다려야 하므로 해당 기간이 언제인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챙기시고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관이나 사회복지팀에 방문하셔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어르신의 나이, 소득, 건강보험료, 가족 구성 등을 확인하여 신청 가능한 제도를 상세히 안내해 드릴 겁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전화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요즘은 자녀분이 대신 신청하거나 문의해도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면 늘 안타까운 경우를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충분히 자격이 되시는 분인데도 나는 기초수급자가 아니라서 안 될 줄 알았어요 하시며 스스로 포기하고 지나치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르신, 이제는 더 이상 몰랐기 때문이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정보를 확인하셨다면 이번 주 안에는 꼭 한번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한 통의 전화, 한 번의 방문만으로도 어르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 제도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누군가 옆에서 조용히 도와주면 생각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동안 모르고 지나쳤던 혜택들이 있다면 이제는 놓치지 마시고 어르신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각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제도, 생활비를 절약하는 방법,
그리고 노후에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정리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오랜 세월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어르신께 사회가 돌려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글이 작은 계기가 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살아오시면서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께 이제는 사회가 따뜻한 손을 내밀 차례입니다. 하지만 그 손길을 먼저 내밀어주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제도는 분명 존재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해당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른 채 지나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글을 통해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자격이 되십니다. 그리고 마땅히 누리셔야 할 권리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께 사회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응원이며 부끄러워할 것도 망설일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한번 물어보는 것으로도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모르고 지나친다는 일이 없도록 이번 주 안에 꼭 한번 거주지 주민센터에 들러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혹시 어려우시다면 자녀나 가족, 가까운 지인의 도움을 요청해 보셔도 좋습니다. 무언가를 신청하거나 알아보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처음 문을 여는 그 한 걸음이 어르신의 남은 삶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저도 수많은 어르신들을 상담해오며 느낀 점이 있습니다. 정보를 먼저 접한 분과 그렇지 못한 분 사이의 삶의 질은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당연히 받아야 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 글이 그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지는 누군가 어려울 때 손 내밀 수 있도록 준비된 제도라는 점입니다. 어르신이 그 손을 내미셨을 때 저는 물론 많은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응원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안내가 어르신의 삶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라며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 잘 챙기시고 언제나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이 콘텐츠는 더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